제가 사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해외 취업을 오늘 강의해 드리는데 해외 취업의 가장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영상이 좀 많아서 좀 찾아야 돼요. 네, 네, 있습니다. 자, 제가 수익 방송도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이번 시간은요,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관 취업, 안 K인 모두 들리시면, 다시 만난 안 세계 들리시는 시장. 분들은 네, 채팅 이 주세요. 시간에는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그 해외 취업 목표 달성에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인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 휴리 임팩스라는 회사에 해외 취업을 성공한 연세대학교 졸업생 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출국 아직 안 했죠? 네, 지금 제가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버스 안이에요. 이게 방송, 생방송이다 보니까 리얼하게 하게 되네요. 예. 네.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뭐,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카톡을 주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직무, 그러니까 전공, 희망, 직무에 관련돼서 이런 사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직업방송이고요. 쌤이 여기 출연할 때마다 제 제자들이 다 출연을 해요. 뭐 전화 연결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 방송국에 와서 같이, 방송도 출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오늘 신청하신 분들 웬만한 전공자들은 사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각자에 맞는 사례들을 좀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방송에 나왔던 이 지소영이라는 친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국내 취업에서 다 실패한 친구예요.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예요. 근데 국내 취업에 다 실패하고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까 동동여대도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마침 우리 학교에서 뭘 했냐면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가 취업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졸업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쫄래쫄래 나왔어요. 교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내 취업에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 취업에 지원했던 이력서, 자소서 다 가지고 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혼자 보기 힘들어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취업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물론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예, 하다가 이 친구가 교수님 저 해외 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서류에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혼자 들어가요. 그죠? 예, 근데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뭐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혼자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3명, 5명, 7명,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앞에 면접관들이 있고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나는 5번이야.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답할 거를 내가 다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글로벌 직무 역량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판단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소영아, 네가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소영이가 교수님 저 SPC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 쌤, SPC. SPC 뭐죠? 던킨 도너츠. 그죠? 예. 뭐 파리바게트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자 전 세계에 브런치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고 SPC는 식품 제조 유통기업이죠. 그죠? 식품산업이에요. 식품산업. 맞죠? 예. 그래서 소영이가 집이 부산이세요. 이 친구가. 집이 부산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경상도 분이시니까 엄청 보수적이야.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영아 싱가포르 가라.
그래서 제가 이 휴리 임팩스를 매칭을 시켜줬어요. 근데 소영이가 하고 싶은 직무는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의 SPC, 식품회사를 가고 싶고, 지금 희망 직무는 마케팅이었어. 근데 2년 동안 SPC에 지원을 했었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쌤, 저 해외에서 한번 1년 정도 좀 스펙을 좀 쌓고 싶습니다. 글로벌 직무 역량을 쌓고 싶습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이 휴리 임팩스를 매칭시켜줬어요. 그러면 휴리 임팩스는 어떤 회사냐면 식품 회사예요. 식품 제조 유통기업이에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본사고 아시아 지역 국가에 다 브런치를 두고 있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소영이가 가는 이 휴리 임팩스에 그러면 SPC랑 산업 직종이 동일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기업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휴리 임팩스에서 마케팅 직무로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소영이한테 이랬어요. 소영아, 1년만 갔다 와. 굳이 뭐 네 해외 가서 뭐 평생 눌러 앉아 살 것도 아닌데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1년만 갔다 와. 갔다 왔어. 갔다 와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SPC 마케팅 팀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부에 합격했습니다. 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해외 취업을 이렇게 푸셔야 돼요. 해외 취업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해외 한번 가볼까? 워킹 할리데이보다는 그냥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즉, 미래 직업군도 설계하고 내 직무 방향이 어떻고 나는 나중에 어떠한 산업 직종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목표 기업이 이렇게 있어. 아직 여러분들 해외에서 오랫동안 안 살아봤잖아. 그리고 성미 씨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살아보셨지만 그때는 공부를 했던 거고. 그죠? 예. 그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로 해드리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교수님 저 해외 취업 가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부터 설계해드리냐면 진로 직무 방향성부터 설계해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실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봅시다. 지금 오늘 4월 8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자코리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러분 지금 4월 8일이에요. 4학년들도 계시죠? 대학교 재학생들 중에서. 4학년들도 계시면, 지금 제가 쌤 제자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교그룹, 그리고 기아, 오늘 공채 떴네요. 한미그룹도 공채가 있고요. 우리 아까 보니까 인베디드 개발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인베디드 엔지니어 뭐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동원그룹도 있네요. 예, 한국 성급도 올라와 있네요. 샘표식품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아직 채용 공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좋아, 좋아, 해외 가자. 그래서 해외 가는 거 접수해 놓자. 그리고 영어도 준비하고 다 해. 레주메도 준비하고 이제 CV 다 준비해야겠죠.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지금처럼 4월 달 아직 상반기 공채 시즌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우리 한번 넣어보자. 국내 취업도 한번 넣어보자. 제가 이렇게 설계해요. 근데 만약에 4월 달까지 넣었는데 지원해봤는데 5월 달 되면 결과 다 나온단 말이야. 떨어졌어.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지. 하반기 공채를 또 준비해야 돼?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벌써 뭐예요? 어떤 걸 해놨죠? 해외 취업을 벌써 이미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상반기 공채 끝나고 출국하는 거예요. 뭐 해외 취업도 여러분 그렇잖아. 오늘 가고 싶다고 뭐 내일 가고 싶다고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한테 맞는 기업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혹은 어학적인 부분. 근데 어학이 speaking, listening이 아니라 communication 스킬. 오늘 아마 성미 씨가 잘 알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communication 스킬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몇 개월을 최소한 최소 1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건 나중에 제가 1대1 멘토링 할 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네 가지 화면에 있는 글로벌 산업의 채용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인재 기준을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 전공과 희망 직무에 맞춘
나만의 취업 전략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가고 싶을 때는요,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잊지 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내 기업은요, 국내 취업은요, 사람인 워크넷, 뭐 자발리오, 뭐 예를 들어서 자코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나 아니면 국가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지원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거 여러분 뉴발란스 코리아 공채 떴어요. 하나마이크론 공채가 떴어요. 예, 뭐 한국 렌탈도 떴고요. 예, 뭐 SK 플랜트도 떠 있고요. 오, 여러분, KH 공항 서비스 또 떴네요. 종근당도 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요, 웬만하면 국내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정보가. 그죠? 근데 해외 기업들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가 차는 일이 얼마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친구랑 이야기하다, 컨설팅 하다가 제가 10원짜리 욕을 해버렸어요. 이건 저희 DRX 글로벌 코리아의 저희는 글로벌 교육 기업이고요. 싱가포르 본사, 뭐 전 세계 싱가포르 본사하고 대학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제가 한국 사무소를 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드리고 자, 이 친구 가볼게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어, 필요하시면 링크 드릴게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어, 미국에 1년을 갔다 왔어요. 예, 미국에 인턴십, 여러분, 미국을 가시면 취업 비자를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제2원 비자를 받는데, 거기서 인턴십으로 가느냐, 트레이니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에요. 그리고 내 근무 평가를 통해서 비자가 트랜스퍼 돼버려요. 예, 그리고 트랜스퍼 한다라는 건 내가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 지금 트럼프가 맡고 있는 거, 트럼프가 외국인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 그 비자로 바뀌거나 혹은 E2 비자, 취업 영주 비자,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1년을. 근데 이 친구의 전공이 뭐냐면, 여러분, 반도체 공학과예요. 반도체 공학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봐. 제가 이 일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쌤이. 그러면 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보내줬고, 얼마나 많은 제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거나 기업의 오너야. 그러면 일반적인 동일선상에서 신입인데, 그냥 일반 국내 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고, 뭐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온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전공에 맞춰서 해외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실무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 채용할 거야? 이 친구 채용할 거예요? 이 친구 채용? 아무래도 이 친구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쌤이 23년 동안 경험 중에서 미국에 1년을 갔다 오거나 해외에서 1년 정도를, 최소 1년 정도를 인턴십이나 취업을 하고 온 친구들이 국내 취업이 안 되는 사례를 못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여러분들처럼 저한테 오프라인 강의 들었나? 아마 그래. 1년을 갔다 왔는데 이 친구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 갔냐면요. 반도체 공학과예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갔어요. 벌써 갸우뚱거리죠?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벌써 이상하죠? 예, 느낌 이상하죠?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반도체 공학 가면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하는 직무가 정해져 있어요. 뭐 R&D, QA, QC, QM, 뭐 SCM, 생산 공정 관리, 뭐 생산 기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미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서 참고해서 박스 포장 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간 미국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거 제가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야, 에이전시 어디야? 너 어디 어떻게 갔어? 교수님 저 유학원 통해서 갔습니다. 돈 얼마 줬어? 1,000만 원 넘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한마디 했어요. 이 나쁜 새끼들. 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우리 소영이 같은 거 그렇게 설계를 해서 가서 국내 취업도 연결이 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 어때요? 이 친구 지금도 취업 안 됐어요. 네, 얼마 지난주인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교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취업은 여러분들 가실 때, 제가 화면을 좀 바꿀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로 갈게요. 가실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야 되고, 채용 기업을 보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해외 취업은 본인한테 맞는, 회사를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예, 오케이, 바리?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어, 보고, 자, 이제 중요합니다. 글로벌 산업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매년 대한민국의 채용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필요한 직무 역량과 포트폴리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강의 시작하기 할 때 말씀드린 거죠. 기업이 원하는 것은 완성된 스펙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원하는 겁니다. 즉, 점수가 아무리 좋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조직 적응력이나 협업 능력, 우리 이런 친구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극기 훈련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적는 친구들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서류에서는요, 문제 해결 방식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부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해봤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해봤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체감했는데, 체감. 그러니까 어떤 걸 느꼈는데,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예.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예,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이래요. 어떤 걸 체감했는지가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분 다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주입식 교육 방식이에요. 이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채용 트렌드의 핵심 요약입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선호. 스킬 기반 채용이 확산이 되고 있고 글로벌 다문화 경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입 경력의 경계가 약화되어 있고 경험 중심의 심층 질문이 올라가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AI 활용 능력 필수입니다. 저희는 AI가 아닌데요. 아니죠.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삼성이 금년도 2월 달에 발표한 내용? 혹시 보셨어요? 삼성에요. 우리나라 국내 직원들이 12만 명, 해외 인력이 13만 명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3월 달부터 모든 업무를 영어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쵸, 그쵸.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트렌드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채용 트렌드 핵심 요약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과거에는요, 그랬어요. 학점이나 토익 점수를 많이 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 토익 보면 돼요? 안 돼요? 토익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뭐죠? 2024년도 하반기 공채부터 채용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코스나 혹은 오픽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전공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전공까지는 보진 않아요. 단, 이공계열 전공자들과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 예선 있지? 예선 씨 같은 경우는 간호학 전공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엄청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현장 실무에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파이낸스 전공이라든지 뭐 경영학 전공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운 정보를 가지고 현장 실무에 투입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전공보다는 뭐 그렇죠. 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국내 경험 위주로 이제 식상하죠.
예,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자, 채용 트렌드가 여러분은 예전에 과거에는 스펙 중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스펙 3종 세트, 5종 세트, 뭐 7종 세트, 9종 세트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직무 중심입니다. 직무. 직무에 전공이 들어가면 더 좋고, 전공이 안 들어간다라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죠. 경험이 들어가 줘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국내만 하실래요? 아니면 글로벌도 같이 병행하실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단정 짓지 말라고 해요. 단정 짓지 말라. 그러니까, 쌤, 저는 그냥 뭐 공기업만 할 거예요. 쌤, 저 공무원만 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실제 20대 청년인데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분 한 번밖에 없는 제 인생을 이렇게 단순 업무를 하면서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교수님, 저 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 그만둘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 반대 없으시냐고. 네. 부모님 엄청 반대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는 국내 취업도 준비하시고 글로벌 취업도 같이 투 트랙으로 좀 병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취업 트랙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필요해요. 예. 타겟 포지션 그리고 핵심 준비 사항들이 조금 들어가죠. 여기 보면 인턴십이나 산업 현장 실습이나 기사 자격증, 어학점수 이런 게 필요하지만 해석 능력, 직무 기술서, 매칭, 포트폴리오, 현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서류 같은 경우는 자소서나 직무 적합성 에세이를 보지만 우리는 뭐죠? 레주메, CV 그러니까 팩트나 성과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요거 보세요, 여러분. 링크드인 프로필 많이 보셨겠죠?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국가별로 비자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많지는 않으신데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요. 미국의 인턴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어문학부 전공자들,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하에서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 미국 인턴 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아, 희한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해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취업을 하실 분들은 내가 국가마다 또 그 지역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재학 중에 가느냐, 재학 중에 휴학기를 내고 가느냐, 졸업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언어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잡아놓고 가셔야겠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직무에 따라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선양 같은 경우는 간호학 전공이다 보니까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사들이 취업하고 나면요. 최소 연봉이 8천에서 1억부터 시작합니다. 예, 미국은 간호사가 3D 직업이에요.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한 직업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부성 씨 같은처럼 뭐 반도체 공정, CS 엔지니어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진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세요. 그리고 워낙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협력사들 있죠. 그죠?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채율 씨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 쪽 분야잖아요. 요즘 디자인이 조금 어려워요, 국내 취업이. 그죠? 왜? AI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채율 씨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왜냐면 아직은 싱가포르나 조금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뭐 이런 유럽 국가들, 유럽은 뭐 좀 그렇다 칩시다.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중에서 싱가포르도 보면 디자인 실력들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그 AI도요, 이미 어느 정도 디자인 분야에서 뭐 AI가 너무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 AI를 다뤄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조금 깔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따가 사례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달에 가신 분도 그 디자인 전공자예요. 디자인 전공자로 해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이 디자인 실력들이 좀 좋죠. 예,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아까 우리 민성 씨도 그렇고 가능하고요. 지윤 씨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제작사, 미디어 관련들 그런 회사들로 좀 빠져야 되고요.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들어가서 요즘 이제 그 쇼츠 마케팅, 온라인 미디어 마케팅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하경 씨 있으세요? 하경 씨? 하경 씨 아직도 계시는가요? 하경 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 가기 너무너무 좋아요. 미국의 뉴욕 쪽에 가면 쌤 제자들도 많이 갔는데 그 주얼리 쪽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뭐 주얼리 금속 공예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리고 뉴욕에 가시면 주얼리 기업 중에서 한국인들이 운영하시는,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선호하세요. 그리고 웬만큼 이 전공자들이 가시면 1년 하고 오면 안 돼. 가서 영주권 받고 와야 돼요. 그리고 몸값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크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취업 트랙과 해외 취업 트랙들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지금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레주메를 작성을 하려면 국문 이력서 자소서를 해놔야 돼요. 그죠? 영문 CV를 만든다, 레주메 커버레터를 만든다 그러면 국문으로도 먼저 만들어야 돼. 국문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뭐예요? 진로 직무 방향성도 찾아야 되고 직무 적합도도 분석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레주메를 쓰시거나 한국의 이제 국내 취업에서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소서를 쓰실 때 빈칸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음, 제가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국문 자소서, 영문 입사 지원서, 국문 입사 지원서와 영문 입사 지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특강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연락처하고 저희 카톡으로 다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금호공과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서 반도체 전공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불러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라서 좀 반도체 전공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해외 취업 때 강의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강의 자료니까요. 자, 국내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요. 국내 기업은 뭐 보죠?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어제 쌤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중앙대학교 출신인데 대한항공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해외 취업 갈 친구예요. 대신에 해외 취업을 접수를 해놨는데 일단 국내 취업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취업을 계속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이번 6월 달, 7월 달에 해외 취업에 가서 한 1년 정도만 하고 다시 들어와서 국내 취업에 도전하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평가 비중이죠. 스펙이나 정량적 자격, 인적성 결과 기초, 초기 필터링이 아주 중요하죠. 면접은 뭐죠? 면접관대, 다 지원자, 다대일 면접들이 많죠. 미디어 방식도 하고요.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성이라든지 조직 적합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 해외 기업 보세요. 해외 기업. 결론적으로 여러분, 해외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봐봐. 하나 보여드릴까? 우리, 예선 씨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 보세요. 잠깐만요. 네, 좋네요. 자, 여러분,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이 친구. 옷 뭐 입고 있어요? 맞아요. 간호과예요. 네, 간호학 전공자예요. 네, 간호학 전공자인데, 어, 3학년까지 다니고요. 작년에. 예, 작년에 3학년이었어. 그래서 휴학기를 내고요. 쌤, 저 워킹 홀리데이 갈래요.
이러고 있는 친구를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 정부 지원금 받아서 해외 취업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1년만 하고 와 해서 갔어요.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이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어, 싱가포르에 있는 치과가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 일을 할 수가 없죠. 간호사 아직 3학 재학 중이니까 그 간호사 자격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인턴 개념으로 해서 단 비자는 싱가포르는 취업 비자 받아요. 여러분 잊지 마. 어디 가서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싱가포르는 5개 국가 사람들한테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5개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유학원 이런 데 보니까 막 인턴십 비자 내주더라고. 그럼 바보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휴학기 내고 1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지금 근무 중에 있는 친구입니다. 22살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부족한 게 많겠지. 근데 이 친구 어떻게 합격했게? 맞아요. 예, 맞아요. 해외 기업은 채용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태도를 많이 봐요. 우리는 뭐, 국내 기업은 뭐, 와, 완전 뭐,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를 원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과거의 우리나라처럼 태도와 역량이 좋은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우리 회사에 잘 맞도록.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가세요. 네,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해외 취업 가세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 하고 돌아오세요. 그 사례들 제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 이런 거 경험도 안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뽑아줄까? 왜? 왜? 지금까지 많은 걸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인성 좋잖아. 태도 좋잖아. 부모님들한테 교육 잘 받으셨잖아. 근데 그걸 내 거를 잘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표출을 못한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쌤이 해주는 게 그런 거예요. 쌤이 그런 걸 막 가르쳐 드려요. 어떻게 해라.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 좀 마인드도 바꿔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쌤 제자들한테. 물론 아까 제가 저 홈페이지 올라온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요. 제가 똑같이 해드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 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단,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만 가지시면 돼요. 자, 글로벌 기업은요, 뭘 보시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전공도 좀 봐야 되지만, 전공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 경험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도 보고요. 또 중요하죠. 직무적합성, 자핏. 우리나라도 직무적합성을 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고 나서, 아유, 제가 직무가 안 맞아서 그만둘래요. 아, 이건 너무 회사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예, attitude. 태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실은,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한 20분 전, 30분 전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깜빡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제 쌤이 뭐, 타 지역에 출장이 있어서 가는 길에 뭔가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서류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했는데, 제가 오늘 깜빡해버렸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 전화를 안 받아도 돼. 근데 제가 받았어요. 아이고, 대표님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도예요, 태도. 내가 잘못했다고 피하면 안 돼.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뭐? 다시 보완시하면 돼요. 즉, improvement라는 게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감추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인정하면 돼요. 실제 해외 취업을 가서요.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실패하는 친구들. 거짓말. 예, 자꾸 피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이 조금 틀려요. 제가 오늘 있었던 카톡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는요, 싱가포르에 취업을 해서 싱가포르에서 현재 근무 중에 있어요. 싱가포르의 4성급 호텔에서 레저베이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었어요. 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가 했어. 쌤, 저도 10년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대요. 근데 이 친구는 29살 때 이제 작년에 갔어요. 작년 이맘때 갔어요. 이제 해외 취업 갔는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네, 그 싱가포르인데 좋대.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좋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선생님 저도 사실 10년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는데 이제는 슬슬 이직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다음 목표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컨벤션 팀인데 아직 채용 공고가 안 뜨는 것 같아서 막막하네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 마. 한국에서는 애들이 다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좀 대시해 볼 필요도 있어. 잘 생각해봐, 규영아. 해외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때? 그리고 입장을 한번 바꿔봐봐.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고, 내가 만약에 경영자라고 생각해봐. 어떤 친구가 계속 레터가 들어와요. 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애티튜드. 이해되시죠? 태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이 없고 잘 몰라도 여러분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죠. 예, 영어보다 중요한 거는 전공 기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전공에 맞추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세컨 메이저,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 혹은 내가 경험이나 다른 곳의 교육을 좀 받아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이제 직무에 관련된 좀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잉글리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뭐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영어 회화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영어 회화 그리고 뭐 비즈니스 잉글리시 한다 그러는데 그거 공부하면 안 돼. 물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내 직무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 직종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취업할까? 진짜. 돈 벌어야 되고, 파트타임하고. 뭐 요즘 일본이 그렇죠. 다 청년들이 취업 안 하고 다 파트타임으로 살죠. 아니야, 나 창업할까? 근데 단정 짓지 마요. 이건 하면 안 돼. 파트타임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취업 준비생을 등골 빼먹는 취업 구종 세트가 있고 2014년도부터 여러분 NCS 많이 들어봤죠? 요즘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다 뭐 NCS 기반으로 다 채용을 하죠. 대기업들도 다 NCS 기반이고요. 2014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직무 중심 채용으로 즉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묻지마 취업하면 안 돼. 동기부여. 쫄지마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하나 캡처,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취업 스펙 구종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무 중심 채용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전공 플러스 성적.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 그러면 전공이 될 수도 있고 교양 필수도 될 수 있을 거고 전공 선택도 될 수 있겠지, 그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성취도. 이해되시죠? 예, 거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때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실패해도 상관없어. 과정은 꼭 성공하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느꼈던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 혹여나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는지. 뭐, 짧은 기간도 좋은데, 그리고 뭐죠? 직무에 대한 경험. 직무에 대한 경험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학교 다니고 어디, 요즘 인턴도 금턴인데, 인턴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거 있죠.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했는 것들이라든지, 학과에서 뭐,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 뭐, 동아리는 좀 그렇고, 학과 수업에서 뭔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직무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작년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이번 겨울이었어요. 그, 경남 진주시에 있는 그 국립경상대학교의 농생대에서 캡스톤 디자인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심사도 좀 해주시고 발표도 좀 해달라고 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캡스톤 디자인 심사를 하는데요. 캡스톤 디자인 여러분 대학 다니면 하시잖아요. 캡스톤 디자인은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팀이 있잖아. 근데 꼭 그 팀장이 나와서 자기 혼자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저희 팀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취업 전문가라서 하나만 조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제 학교에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체 팀이 다 나오세요. 전체 팀원들이 다 나오시고,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시고,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전공자고, 내가 이름은 누구누구인데, 나는 이번 캡스톤 디자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앉아서 보는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 있잖아. 다른 팀들 친구들한테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좀 찍어달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게 직무 영향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르바이트 했는 것도 직무 영향이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했는 것도 직무 영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역량이에요. 글로벌 역량은요, 여러분, 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예, 글로벌 역량은 뭐죠? 말 그대로? 그죠? 글로벌 시대로 가면서 내가 어떠한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직무 적합성,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직 적합성은 뭐냐면 요즘 자소서에 이렇게 나오죠.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를 해결했던 사례를 경험과 해결했던 해결했던 일을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왜냐하면 회사를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이해되시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 캡처 또 놓으시면 좋고요. 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취업. 해외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K무브 사업 아시죠? 아까 제 방송 보셨죠? 네, K무브. 네, K무브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되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작년에 가셔서 뭐 주검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2013년도부터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유망 국가 10개국 국가를 선정해 두었고요.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 캄보디아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해보니까 가장 희망하는 친구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네, 여기 나오죠. 취업하고도 야근의 상사 눈치에 실적 스트레스에 달라지는 게 없나 봐. 그리고 뭐 취업도 힘들고 한국에서 사는 거 답이 없는 것 같아. 어제인가 그저께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서 여러분 몇 년 해야지만 집 살 수 있어. 그죠? 그죠? 아마 성미 씨 잘 알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는요, 연봉이 정해지면요, 올라가는 패턴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뭘 보냐면 내 역량을 봐요.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막 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봉이 측정이 됐는데, 급여가 측정이 됐는데, 내가 실적이 좋아. 그러면 내 몸값이 막 올라가져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대에 미국을 갔다가 20대에 미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 처음에 첫 월급을 받았는 게 1,400불로 받았어요. 근데 26살, 이때 제가 연봉을 8만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US 달러로 8만 불 곱해봐. 얼마야.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한국은행 다녔거든요. 한국은행 연봉 3,700이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냥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할래.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을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창업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알려주다가 지금 이 길까지 왔는 거고, 지금은 이제 천직이 돼버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공별로 해외 취업 선호도가 보면 예체능 계열들이 가장 많아요. 아까 우리 디자인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상경 계열 전공자들, 그리고 어문학부 전공자들, 사회과학 계열, 이공 계열 전공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공 계열 뭐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특히나 뭐 AI, IT 관련들, 뭐 이런 ESG 환경 관련들, 제 기술 관련들 기업들이 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뭐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자꾸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공계열 전공자들도 이제 글로벌 영향을 쌓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복지나 근무 환경들이 우수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한국도 힘들지만 해외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가 힘든 건 다른 건 없어요. 문화 차이, 언어 차이, 그리고 외로움. 외로움. 우리 성민 씨 알 거야. 그죠? 제가 외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이나 외국 유학파들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났어도 제가 이렇게 꼭 안아드려요. 예, 토닥토닥 끓여드리고, 다 고생하셨다고. 쉽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외로움. 그죠? 언어의 장벽. 아무리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어학을 잘한다고 해도, 그 나라 애들 따라갈 수 없거든.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쌤의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교수님 저 미국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 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나, 쌤 제자들이 근무했던 회사만 보내드려요. 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를 보내드리면, 싱가포르는 서울만 하잖아, 그죠? 좁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선 씨가 싱가포르 가고 싶어. 그러면 저 민성 씨도 가고 싶어. 그러면 둘이 제가 연결시켜드려요. 만나봐. 쌤하고 같이 보자. 그래서 맥주 한잔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친해져. 그래서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또 특히나 이제 집세가 비싸니까, 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가면 방 하나 있는 거 하나 얻어서 같이 쉐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쌤 그 제자들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걔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뭐 가시는 분들은 뭐 혼자 가야 된다 싶으면 제 제자들한테 현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막 연결을 좀 시켜드립니다. 해외 취업을 가고 싶은 나라 중에서 가장 1위가 미국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가고 싶은데 그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2위가 바로 캐나다, 뭐 유럽 국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희망인 거고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들이 많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에 한눈으로 보는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여러분 중국 있나요? 없죠? 캐나다 있나요? 없죠? 호주 비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호주는 가시면 안 돼요. 일본은요, IT 쪽이 잘 맞아요. 나머지는 꽝이에요. 홍콩 영어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중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국 청년들이 홍콩에 취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 영어 필수에다가 와 베트남어까지 해요. 예, 베트남어까지. 그리고 한국 애들은 베트남을 가면 중간 관리자로 가. 중간 관리자. 베트남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로 간다. 뭐 카타르, 뭐 UAE, 에미레이트, 뭐 오스트리아, 독일. 와, 독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 지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정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고요. 이 국가에는 모두 다 우리 K무브 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좀 뭐 위험한 어떤 일들이 좀 생겼어. 그랬을 때는 영사관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K무브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렇게밖에 없어요. 1위, 2위 가장 안정적인 국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 지난주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스페인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스페인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스페인 가서 월급 얼마 주겠냐고, 스페인에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해외를 나가는 거니까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좀 안전하게 먼저 가서 내가 1년 정도를 해보고, 실제 해외에서 일도 한번 해보고, 생활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다시 스페인을 넘어가든 내가 가고 싶은 국가로 넘어가라. 근데 아직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갔다가 뭐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어학연수 가고 교환학생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워킹 할리데이 가는, 어디 가서 내가 알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을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하고 접근하시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K무브 멘토고 아까 제 방송 봤죠? 그죠? 저는 다 K무브 관련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개인이 지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K무브로 다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1대1 할 때, 멘토링 할 때 알려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해외 취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찍어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방송 영상 보내드릴 거예요. 예산량, 얼굴이 보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 돼요. 아니면 고개만 돌려도 돼요. 예. 진짜 갈래?
이제 대구잖아, 우리 예선이야. 진짜 갈래? 때려 죽여도 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가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해외 취업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리고 준비 기간도 걸려요. 예, 그리고 가서도 힘들어요. 근데 그 젊음의 힘듦이 나중에 쟤한테 어마무시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선이 형 주변에 1년 정도, 아까 우리 저기, 3학년 휴학기 내놓고 지금 그 싱가포르 병원에서 인턴하고 있는 친구처럼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가시는 분들이 선택받은 자들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의 좀 이런 좀 싸움에서 좀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와 열정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 해외를 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번, 쌤. 와, 제가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준비해봤자 20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밖에 인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만 제가 아직 젊고 글로벌 시대니까 해외 나가서 1년에서 2년 정도만 해서 제가 경력을 좀 만들고, 스펙을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만 원, 25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350만 원짜리 갈 수 있잖아요. 연봉 5천 이상 갈 수 있잖아요. 이 개념. 요게 1번 목적. 2번, 쌤, 제가 디자인 전공이고요. 제가 무역 사무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쪽 일은요.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경력을 쌓아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몸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예요. 즉, 2번은 경력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2년에서 5년 정도를 목적으로 잡습니다. 3번, 쌤. 제가 한국에서요, 뭐,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대학은요, 한국만 알지, 해외 나가면, 저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쌤, 제가, 전문대학교 나왔는데요. 제가 해외 나가서, 1년에서 2년 정도 일도 좀 하고, 경험도 좀 하고, 돈도 좀 모아서요. 해외에서 학사 편입할 거예요. 쌤, 한국에서 제가, 4년제 대학교 졸업했는데요. 제가 해외 나가서 1년 정도 해서요. 석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올 거예요. 해외에서 하고 오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학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4번, 쌤, 저 한국 싫어요. 나 한국에서 살기 싫어. 나 해외 가서 살래. 이민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대충 의미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목적이야. 그러면 갔다가 올 거잖아. 1년만 하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경력도 쌓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도 진학하고 싶고 영주권도 가고 싶어. 그럴 것 같으면 영주권을 주는 회사로 가야 돼.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주는 기업 중에서 미국입니다. 갔다가 영주권 못 받고 오면 바보인 줄 알아. 근데 그 회사는 한국인들 채용하는 목적이 싼 맛에 한국 애들을 채용해서 1년 써먹고, 아까 우리 그 반도체 공학관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에 가서 창고에서 일하는 애들처럼 싼 맛에 대한민국 청년들 데리고 가서요. 허드렛 일 시키고 1년 시키고 또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애 받아서 또 그렇게 시키는 그런 기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한국인들의 필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1년짜리 비자로 가지만 가서 내 근무 평가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히 얘기하는 별 5개짜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성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주는 기업들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그 목적성을 여러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 젊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했던 일들과 경험들이 당연히 내 미래 직업군이라 연결고리를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미래 직업군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험인 것 뿐이지 내 미래 직업에 무슨 영향이 돼 있어. 물론 된다라면 몰라. 이래나 저래나 워킹홀리데이 가더라도 돈 들어간단 말이야.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 보통 보니까 뭐 한 1,500만 원씩 쓰더라고. 그죠? 교환학생 가더라도 여러분 1,500만 하기 가더라도 1,500만 원, 2천만 원 쓰잖아요. 이 돈을 왜 쓰냐고. 여러분, 미국 가는데 지금 환율이 좀 올라서 그렇지. 미국 가는데 한 8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싱가포르 가는데 여러분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줘요? 정부 지원금 줘요. 정부 지원금 얼마 준 줄 알아? 500만 원 줘요.
비자 비용 이런 거 내가 내야 된단 말이야, 갈 때. 근데 나라에서 500만 원 줘. 근데 왜 이런 교환학생이나 워킹을 이런 거 왜 가냐? 의미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가 진단합니다. 내 전공이 뭔지, 부전공이 뭔지, 세컨 메이저, 더블 메이저가 뭔지, 경력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격은 뭔지, 그리고 어학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희망 국가는 어떤 쪽인지, 국가별 비자는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체크. 아, 오늘 중요해요. 오늘 우리 연구원님이 싱가포르에서 7, 8개 정도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내일이나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곳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저희가 매칭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실시간 채용 정보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쌤, 저 돈 받을 수 있어요? 거수 딱 해야 됩니다. 알았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못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희망 출국 시점도 여러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선양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예선양한테 맞도록 설계를 해. 그리고 예선아 우리 7월달, 8월달, 9월달 가자. 7, 8월달에. 왜? 지금 우리 공채 시즌이잖아. 그래서 일단 야 국내도 한번 지원을 넣어보고 국내 공기업도 한번 넣어보자. 자발료 들어가서 공공기관 내 간호사 채용권들 있으니까 거기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공채 시즌이니까 공채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간호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미국 해외 취업 가기 위해서 영문, 레주메, 커버레터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도 한번 넣어보자. 오케이? 만약에 국내 취업이 됐어. 해외 뭐하러 가요? 안 가면 되지.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단정 짓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제가 요 방송에서 다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메시지 주시면, 카톡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방송 영상도 보내드릴게요. 자, 해외 취업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이렇게 준비합니다.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최소 1년 정도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분들도 있고, 국내 취업 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해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갔다가 싱가포르 가시는 분들, 싱가포르 갔다가 미국 가시는 분들, 뭐, 그래서 미국 갔다가 독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별의별 친구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친구들 많아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해외 취업반이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40명씩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주된 목적이 창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인턴이나 취업 같은 거 경험을 해서 나중에 창업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가는 그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전문기관 활용해야 되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입장 바꾸습니다. 입장을 바꿉니다. 우리 예선양이 미국에 있는 병원장이죠. 한인교포로서에서 병원장이야. 그러면 한국 간호사가 필요해. 그럼 어떡할까? 사람인? 자코리아? 어, 워크넷? 올려야지. 채용 공고 올려야지. 검증돼요, 여러분. 이 친구 검증돼. 그죠? 검증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친구를 채용을 했어. 걔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렇겠죠? 그리고, 채용을 했어. 여러분, 이 친구 보증서 줄래요? 비자 내주려고 그러면 보증서 줘야 되는데. 김예선 대표님 보증서 줄 거야? 김혜선 원장님 보증서 줄 거야? 비자 발급해 줄 거야? 비자 발급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보험 넣어 줄 거예요? 같이 일도 안 해봤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인들이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특히 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받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요. 교수님, 또 괜찮은 친구들 없어요. 저희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들조차도 비자나 보험 같은 걸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 해외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보험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청년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우리 K무브를 만들 때 우리 정부에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외 가는 청년들한테 정부 지원금 줍시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뭐 목적성 잡아라 그랬죠? 어학은 습관화, 월드잡 가입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라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미래 직업군도 설계하셔야 되고, 채용 방법에 어떤 게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입사 지원서도 해줘야 되고요. 셀프 학식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잘 안 되겠지만 몬스터닷컴이라든지 뭐 링크드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에요.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 그 작년에 했던 그 캄보디아 친구처럼 그 친구가 그 경상북도에 있는 친구인데 경상북도 예천 출신인데 그 친구가 채용 사이트 보고 지원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한 10년 조금 넘었나? 10년, 11년, 12년? 이때 쌤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쌤 제자가, 그러니까 쌤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 그때는 제가 뭐였냐면 해외 취업 에이전시를 했었어요. 유학원처럼. 예. 근데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인턴을 했는 제 제자예요. 심지어 저희 대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이야. 근데 이 친구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인턴했어. 근데 이 친구가 채용 사이트에서 보고 필리핀에 갔어요. 갔는데 난 몰랐지 갔는지도. 한 몇 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 23명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필리핀 어디 오지에 인터넷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돼, 휴대폰도 안 터지는 곳에 붙잡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제가 구해 왔습니다. 그들을.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 가버리면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내 젊음의 청춘이 그냥 그렇게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꼭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예,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 미래지금도 설계하시고 이제 요 중요해요. 예, 국가기관 전략산업 K 디지털 트레이닝, 그다음에 AI 캠퍼스, 요즘 아주 많이 필요한 교육이죠. 근데 이런 교육을요, 돈 들여서 받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 교육 직업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그냥 무료로 받으시면 돼요. 전액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 다 해줍니다. 뭐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까 구성 씨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구성 씨도 필요하고 우리 채윤 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AI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특히나 IT 전공자들도 필요하고 IT 직무를 가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마케팅도 필요해요, 이쪽이. 근데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K 디지털 트레이닝, 국가기관 전략산업 교육훈련과정, AI 캠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QR코드 하나 올려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웬만하면 뭐 카톡 되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량은 대구니까 쌤 집이 대구예요. 수성구 살아요. 그래서 대구나 경북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프라인으로도 잡으셔도 되고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저희 디아펙스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 과정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겁니다. 줌으로 하고요. 매 할 때마다 450명 이상에 있는 우리 전 세계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한국 청년들은 무료입니다. 네, 해외에 있는 교수진들이 해주세요. 카톡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 계속 공유해드리는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네, 도움 되시겠어요? 네, 도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개별 카톡으로 우리가 저희가 일정을 조금 잡아 드릴게요. 제 역시 회계구나. 저 회계 전공자예요. 회계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제가 멘토링 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을게요. 없으시면 개별 질문 갑니다. 예, 없으시죠? 없으시죠? 됐죠? 그럼 됐죠?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은 또 뭐 영상으로도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 아무 때나 배포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한테만 딱 오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릴 거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좋은 강의들 만들어서 저희가 또 안내를 계속 해드릴게요. 우리 다혜 씨 같은 경우도 인베디드 엔지니어시니까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이라든지 AI 캠퍼스,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1인당 980만 원, 그리고 AI 캠퍼스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료니까요. 이런 것들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런 것도 교육 받으시면 좋아요. 인베디드 엔지니어 같이려면 이런 실무 교육을 좀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실무 교육으로 조금 가셔도 되고,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전주 익산을 갈 거예요. 예, 뭐 거의 매주 가고 있으니까 서울도 뭐 거의 매주 가요. 그래서 예,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우리 하경 씨라든지 원광대학교 친구도 좀 있네요. 예, 원광대학교하고 저희가 협력이 돼 있어서 예, 원광대학교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오른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1대1 멘토링 잡아드릴게요. 됐죠? 됐죠? 예선 됐어? 도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챙기세요. 네, 식사 시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